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아침부터 뜨끔하는 인사가 올라왔네요. 제가 쏠게요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어떤 소식으로 속을 뒤집어 놓을 건가요? 왜 그러세요 저희한테. 저희는 이러고 싶어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아, 정말 촌철님들 날씨가 더우셔서 약간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어제 유튜브 연장방송 현대전을 좀 꼭 들어주시라 이런 말씀을 하겠습니다. 네, 시선 집중해서 듣기 힘든 가뭄의 단비 같은 아름다운. 이거는 그 듣기 좋은을 넘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꼭 찾으셨으면 좋겠는데 무슨 얘기인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보기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선영님, 매일매일 뉴스가 내 가슴을 꽉 막히게 하네요. 날도 덥고 가슴도 답답하고 진짜 짜증지수 높아지는 요즘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반면에 요즘에 다시 코로나 환자가 늘고 있다는 뉴스가 좀 많이 들어오잖아요. 저는 김창면 님이 요즘 코로나 환자 늘고 있다는데 김종배의 시선집중 가족 여러분 조심하세요 라고 올려주셨고 더마카가 골골대긴 하는데 코로나는 아니라고 합니다. 네. 병원에서 다시 검사했는데 또 한 줄이었어요. 아주 선명하게. HBYI님은 왜 아쉬움이 묻어 있어요? 근데 그 말에?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HBYI님은 나 독감 걸렸나 봐요. 지금 콧물이 홍수입니다. 지금 독감이랑 코로나가 같이 늘고 있다 그러잖아요. 정말 건강 유의하셔야 되고요. 네. 반면에 역시 우리 촌철님들 뉴스를 놓치지 않으세요? 알권리님 어제 밤 늦게까지 국토부 현안질이 봤더니 아침도 찌뿌둥합니다. 아, 인내력이 대단하시군요. JB는 과연 생방송으로 다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자,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전에 차상관님이 미니로 이런 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매일 아침 같이 듣는 우리 아내 생일입니다. 생방에서 축하한다 전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좋은 세상을 위하여 라고 해주셨는데 한마디 해주세요, JB. 제가 그 삐딱선 정신이 깎여서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자 하나로 퉁치려고 하지 마세요. 아, 요거는 좀 좋은 멘트였어요. 그렇죠. 차상관님. 네. 요런 멘트 하나로 퉁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아내에게 마음을 다한 선물. 네. 그죠? 네. 드려야죠. 지금 지갑을 챙기셔서 문 밖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렇게 좋은 세상을 위하여 저희가 생일까지 챙겨드렸고요. 이번에는 뉴스 본격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호우 대처 상황 점검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길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라는데요. 아주 주옥 같은 말입니다. 음성 대역으로 녹음했는데 잠깐 들어보시죠. 연초부터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을 강조했으나 이번 호우 상황은 여전히 현장에서의 대응 원칙이 잘 작동하지 않았고 기관 간 협업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재난 업무를 담당자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장과 부단체장이 더 관심을 갖고 더 책임감 있게 대응해야 합니다. 재난 담당자뿐만 아니라 단체장과 부단체장, 간부들의 전문성도 더 키워야 합니다. 재난 대응에 관할이나 업무 소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재난 대응은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일로 적극 행정과 협업 행정이 가장 필요한 분야입니다. 내 소관이 아니다, 내 일이 아니다라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대응과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네, 다 들었습니다. 네. 뭐가 주옥 같다는 말씀일까요? 아니 주옥 같잖아요. 더 책임감 갖고 대응해라. 전문성 키워라. 재난 대응은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일이다. 적극 행정해라. 정말 주옥 같지 않습니까? 요 말을 그대로 킵해놓은 다음에 단어 2개만 살짝 바꿔봅시다. 네. 호우 상황을 이태원 상황으로, 단체장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바꿔봅시다. 그리고 다시 들어봅시오. 이건 이상민 장관이 이상민 장관에게 하는 말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탄핵기각 결정에도 불구하고 왜 유족과 국민이 반발하는지, 왜 고위직의 포괄적 책임을 요구하는지 그 이유를 더할 나위 없이 간명하게 정리한 말이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는데요. 자, 이상민 장관의 이런 화법, 이걸 두고 우리 뭐라고 표현합니까?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합니다. 유체이탈 화법이 나오는 근본 원인은 심각한 부동시에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는데요. 내 눈에 그 들보를 보지 못하는 지독한 근시와 상대의 티끌은 잘도 보는 600만 불의 사나이급의 원시가 교차하는 현상.
이게 정신적 부동실을 불러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촌철님들의 평가도 따가운데요. 임금님께 캔디님 말은 청산 유수라고 꼬집어 주셨고 장현성님은 왜 내 낯이 뜨거워지는 걸까요? 라고 해주셨고요. 물프레님은 그러니까 책임은요? 라고 물어주셨는데 이상민 장관 어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 그리고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한 말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이 좀 쏟아졌는데요. 그에 대한 대응까지 들어보시죠.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을 해서 다시는 이같이 아프고 안타까운 사고가 대한민국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가족 요구사항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 이제 그만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가족 부분에서 한 말씀 그만 가겠습니다. 해주세요. 아니 네. 그만 가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급하게 장관님 오신 어제 것 복귀하셔가지고 지금 그런 것까지 준비가 그만하겠습니다. 태원 참사 이후 또 한 번의 참사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만하겠습니다. 예. 네, 사실 여기 오디오에는 나오지 않지만 어제 오송 참사 현장에서 이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국민께 믿어달라 이런 얘기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기자들의 답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아니 다시는 일어난 거잖아요. 이태원 참사 일어나고 거의 똑같은 참사가 다시 일어난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다시는 장담할 수 있는 겁니까? 네? 별로 믿음이 가지를 않습니다. 마징가님의 촌철로 이 뉴스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저런 말을 할지 끝이 안 보입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예.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수해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왜 10개월일까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당원권 정지 1년을 기준으로 사과하고 수해 봉사활동에 나갔죠. 요걸 참작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2개월 깎아준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아하. 제가 주목한 건 황정근 윤리위원장의 말입니다.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윤리 규정 및 윤리 규칙을 엄정히 적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배경 설명을 했고요. 홍준표 시장은 당 대표와 대통령 후보를 지내는 등 주요 정치 지도자로서 엄격한 윤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도 유력 후보로서 국민은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그가 소속된 정당, 국민의힘에 대해 함께 평가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 말이 참으로 진한 여운이 남는 그런 말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자, 국민 정서를 상당히 강조를 하잖아요. 그리고 소속된 정당에 대한 평가를 또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황정근 위원장은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지점에서 다시 이상민 장관을 떠올렸는데 이상민 장관은 어떤 존재일까요? 물론 정당에 소속된 정당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 국민의힘의 윤리 규정을 적용해서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엄청 높은 자리에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국정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 정서를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황정근 윤리위원장의 발언이나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를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로 바꿔버리면 그 궤는 별로 달라지는 거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포괄적, 정치적, 윤리적 책임은 묻지 않는 행태는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겁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이게 그 정당인이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너무 대비되지 않는가? 요 생각이 들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안 그래도 진선님이 윤리위원장 멘트를 이상민 장관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촌철을 주셨는데 JB가 바로 그에 대한 해석을 지금 해주신 거예요. 너무 잘 통해요. 네, 촌철님들과 지금 통하셨고요. 여기에 KM 킴님은 내가 가도 달라질 게 없었다던 충북 도지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충북 도지사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좀 지켜봅시다. 네, 그리고 프로토TV님 홍준표 10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 기간이 뭔가 의미심장한가요? 라고 물어주셨고 이 10개월에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총선이랑 연결지어서 해석을 하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일까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 징계가 나오고 나서 바로 페북을 썼어요. 네. 딱 3줄인데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
더 이상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 일단 뭐 더 이상 갑론을 막 하지 말라는 말은 징계 대상자가 하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그렇죠? 어? 그거는 보통 뭔가를 정리해 주는 사람이 하는 말 아닙니까? 내가 이런 조치를 내렸으니까 더 이상 갑론을 막 하지 말고 끝! 클리어! 이 선언한 건 징계를 내리는 사람이 해도 징계를 받는 사람이 하는 말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인심 좋게 통 크게 징계 받아들일게. 이런 취지의 발언 아닙니까? 그래요? 참 인상 깊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3년이나 남아있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이제 차기 대권과도 이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당원권 정지 10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당원권이 정지된다고 대구시장 그러니까 직무가 정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차기 총선을 뭐 염두에 둔다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언론에서는 뭐 차기 총선 공천 과정에서 뭐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는 사람이 차기 총선을 이야기한다? 근데 차기도 아니죠. 차차기가 되는 거죠. 그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3년 뒤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면 지금 구축을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당내 기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 사람들입니다. TK 물갈이론을 부르짖으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당원권 정지 10개월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도움될 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이건 이미 제가 미리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허.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오늘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김건희 여사 일가가 전국에 축구장 12개 넓이에 해당하는 26,683평의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축구장 12개. 네. 양평군에만 16,000여 평의 땅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강상면 병산리에 13,578평, 교평리에 1,476평, 공흥리에 138평, 백안리에 1,012평, 양근리에 266평 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양평군에 갖고 있는 땅 가운데 14,983평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부 강상면 반경 5km 안에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곳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 금남리에 최은순 씨 명의로 363평, 그다음에 가족회사죠. ESIND 명의로 1,070평의 땅을 갖고 있는데 이 땅을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여기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서울 암사동, 강원도 동해시, 충남 당진시 이런 데에도 땅을 갖고 있었다고 하고요. 있다고 하고 충북 음성에도 땅을 갖고 있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각해서 7억여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바도 있다. 이런 내용을 전했는데 네, 근데 JB 땅이 많다는 거는 일단 뭐 부럽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뭐 땅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게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왜 이걸 주목하십니까? 땅을 많이 갖고 있다고 뭐 문제 삼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굳이 전국에 걸쳐서 이렇게 고르게 땅을 사들여야 되는 이유가 뭐였는지는 좀 궁금하긴 하지만 그 자체를 지금 어떤 근거도 없이 문제 삼을 수는 없죠. 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과 연결시켜서 한번 봅시다. 하필이면 왜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거기에 종점부를 설정했느냐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어려운 말로 뭡니까? 이해충돌 논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제2, 제3의 이해충돌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되면. 왜?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 배우자 일가 땅이기 때문인데 대통령 배우자 일가 땅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펼치는 모든 정책의 영향권 안에 이 땅과 연관성 부분들이 자꾸 해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연결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요 점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토지 백지 신탁 이야기 이런 것들도 나온다. 한겨레는 요 점을 지적을 했더라고요.
네, 김종인 님이 투자의 규제, 가지고 있는 토지마다 이익이 생기는 부러운 일가네요. 라고 했고요. 또 원희룡 장관이 사실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 이후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백지화 말고 재추진할 수 없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양평에 김건희 일가 땅이 많아서 어디를 뚫어도 문제가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아, 그게 사실이었네요. 그죠? 네. 네. 그리고 류승열 님이 어제 국토위 현안 질의에선 행신동 1082번지가 킬러 문항이었습니다. 이런 촌철을 남겨주셨는데 어제 국토위가 지금 12시간 넘는 현안 질의를 했거든요. 차수변경까지 하면서. 네. 근데 말끔히 의혹이 해소됐는지는 물음표입니다. JB는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바로 그 이제 행신동 번지수 이야기한 게 그 이제 상당히 눈길을 끌었는데 그거는 사실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시간 관계상 지금 생략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일종의 원희룡 장관의 반격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는 거기에 그 김건희 여사 일가에 땅이 있는지 몰랐다. 알았다라면 뭐 사퇴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지난해 국감에서 관련 영상이 틀어지면서 쭉 돌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한 반격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번지수가 맞는 반격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난해 국감에서 한준호 의원이 번지수만 이야기하면서 원희룡 장관을 몰아갔다면 그런 반격이 성립이 되겠는데 어제 그 저도 영상 다시 봤거든요.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라고 하는 걸 여러 차례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억력만 있었다라면 기억을 하고 있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되는데 번지수만 갖고 내가 어떻게 아느냐라는 취지의 반격은 성립이 안 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늘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한다고 하죠. 네, 그건 뭐 어제 그 현안 질의 들어가기 전에 미리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무튼 그 현안 질의를 제대로 했고 의혹이 해소가 됐느냐는 또 별도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3부에서 저희가 또 별도의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군인권센터가 구사단 지휘부의 황제 식사를 폭로했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지난해 10월 18일부터 올해 7월 15일까지 약 9개월 동안 구사단 지휘부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육군 복지시설 백마회관에서 모두 120회 모임을 가졌는데 이름 도대체 한 달에 몇 번이라는 얘기가 됩니까? 오호. 특별 메뉴 주문이 12번, 수제 티라미수가 포함된 특별 후식 제공이 45번, 수제 티라미수를 제외한 특별 후식 제공이 21번 받았다고 하고요. 예를 들어 김진철 전 구사단장은 지난해 11월 교회 신자 25명의 모임을 열어서 16첩 반상 한정식을 제공받았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요? 아니 육군 복지시설인데 왜 민간인을 여기에 해가지고 16첩 반상을 지금 그러니까 대접을 받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지난해 8월에는 조선대 학군단 임원단이 사단장 격려 방문 만찬을 열었는데 회관병들은 초콜릿 가루로 조선이라고 쓴 티라미수를 만들었고 소주병에 조선처럼 스티커를 붙이기까지 했다. 아, 일종의 VIP 맞춤형 서비스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일반 사병들의 부실급식 문제가 제기된 게 엊그제 같은데 여기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뭐 이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그거는 뭐 생략하고 근무 환경 한번 따져보죠. 주 68시간 이상의 경무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아, 또 왜 주 69시간인지 갑자기 생각이 날까? 아무튼 그러니까요. 그래고요. 백마회관의 회관병은 편제상 2명이 아닌 1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2명은 과로로 슬개골, 연골, 연화증 등에 걸리기까지 했다. 쉽게 말해서 무릎에 물이 찼다 그러던데. 아니 그러니까 뭐 음식 만들고 이러면 앉아서 못 하잖아요. 계속 네. 서서 해야 되고 또 서빙도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네. 다 서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유.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특히나 고 최수근 상병의 징계가 진행 중이던 21일에도 사단장, 행정부 사단장, 작전부 사단장, 참모장, 사단 주임원사 등이 참여하는 이 저녁 참모장 송별회까지 열어서 술 마셨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요. 할 말이 참 많은데 시간이 다 됐네. 아 정말. 한마디 아무튼 하세요 그래도. 그래도 평가는 그냥 촌철님들께 맡기고 끝내야 되겠네요. 아쉽지만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